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큰 데이터 회사에서 한국을 조사했는데 일반적인 데이터에서 나올 수 없는 수치가 나와 진실을 체크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를 한국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사실은 무엇인지,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함께 보시죠. 저는 제 인생이 이렇게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갈 줄은 전혀 몰랐어요. 제 이름은 카이어스 메리웨더예요. 저는 15년 동안 국제위기 관리와 법률 자문 전문가로 일해왔어요. 전쟁 지역, 자연재해, 그리고 혼란스러운 상황 등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곳들에 파견된 경험이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항상 제가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알고 있다고 믿었어요. 여러 나라의 상황과 스타일을 잘 이해한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2024년 10월의 서늘한 아침, 미국에 있는 저의 사무실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급했고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카이어스 씨라고 전화를 건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에 가주셔야 해요. 저희 데이터팀이 서울에서 믿을 수 없는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그들은 서울의 속도와 효율성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해요.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전에 한국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었거든요. 저는 K-팝이나 유행 문화에 관한 이야기겠지라고 생각했었어요. 의심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의 어조가 매우 진지했어요. 저는 꼭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급히 필수 물품들을 챙기고 노트북을 들고 비행기를 예약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창가에 앉아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게 될지 궁금했어요. 서울의 사람들이 데이터팀이 말한 것처럼 효율적이고 빠를지, 제 평소의 방법과 경험으로 이 신비로운 속도를 이해할 수 있을지 생각했어요. 비행 시간은 긴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조용한 가운데 설렘과 불안이 공존했어요. 전쟁에서의 영웅적인 행동, 재난 현장에서의 용감한 구조 등 여러 해 동안 들은 이야기들을 계속 생각했어요. 혹시 이번 한국 임무가 그만큼 극적일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영화에서 본 적 있는 북적이는 서울의 거리와 밝은 네온 불빛을 상상하기도 했어요. 모든 순간이 중요하고 모든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있는 도시를 상상했어요.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놀라운 속도에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비행기로 인해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공항의 체계적인 절차를 보자마자 아드레날린이 솟구쳤어요. 승객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여권 검사, 지문 스캔, 얼굴 인식 모두 한순간에 이루어졌어요. 저희 나라에서는 보통 좀 더 오래 걸리는 것들이었는데 말이에요. 제 심장은 이 임무가 지금까지의 경험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 빠른 시스템이 단순히 겉모습만 화려한 것인지 아니면 한국 문화의 깊은 진실을 반영하는 것인지 궁금했어요. 혹시 한국인들의 모든 노력과 똑똑한 계획 덕분에 이렇게 놀라운 효율성이 만들어진 것일까요? 저는 약간 긴장되고 약간 의심스러웠지만 동시에 진짜 이야기를 알아가기로 굳게 마음먹었어요. 택시 승강장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주변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어요. 친근한 인사, 분명한 방향 안내, 그리고 자신감 있는 말투를 들으면서 어쩌면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제공항과 같이 바쁜 곳에서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점에 존경심이 들었어요. 인천공항에서 첫 짜릿한 순간들을 경험한 후 저는 서울의 북적이는 거리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이곳의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움직여서 마치 거대한 기계의 일부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들은 화가 나서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고 침착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가 본 모든 얼굴에는 단호함과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주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부드러운 대화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차량 소리까지 모든 소리가 도시의 리듬에 완벽하게 맞춰진 느낌이었어요. 드디어 택시에 올랐을 때 운전사분께서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해주시며
제 호텔로 가는 가장 빠른 길에 대해 바로 설명해 주셨어요. 운전사분의 말씀은 분명하고 친근해서 저는 집중해서 들었어요. 실시간 교통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고 제가 몰랐을 법한 가장 짧은 경로도 알려주셨어요. 저희 나라에서는 이런 세세한 부분을 대개 놓치곤 하는데 여기서는 매 순간 매분이 꼼꼼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택시 한 번 타는 데에도 얼마나 많은 계획과 정성이 들어가는지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호텔에 도착한 후 저는 유명한 서울 지하철을 타보기로 결심했어요. 그 효율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지하철역에 들어섰을 때 모든 것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역은 밝고 깨끗하며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명확하게 안내하는 표지판들로 가득했어요. 승객들이 전자교통카드를 이용해 개찰구를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딱 한순간 만에 문이 열리더라고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시간 맞춰진 듯 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제 교통카드를 준비하지 못해 약간 긴장했어요. 그러다 한 중년의 친절한 분께서 제 주저함을 눈치채시고 다가와서 도움을 주셨어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올바른 사용법을 자세히 알려주셔서 그 덕분에 제 걱정은 한결 가라앉았어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이 빠른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한국 사람들은 항상 기꺼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작은 순간이었지만 제게 큰 인상을 남겼어요. 지하철 열차를 타는 경험은 정말 특별했어요. 플랫폼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열차가 거의 예고 없이 도착하는 것을 보았어요. 지연도 거의 없었고 열차 문은 정확한 시간에 부드럽게 열렸어요. 그 모든 과정이 너무 자연스럽고 매끄러워서 마치 마법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승객들은 편안하게 앉아 책을 읽거나 조용히 대화를 나누거나 짧게 눈을 붙이기도 했어요. 모두가 집중하면서도 동시에 여유를 즐기고 있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도가 반드시 혼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효율적으로 모든 것을 시간에 맞춰 관리하는 것임을 느꼈어요. 개찰구를 통과한 후 저는 밝게 빛나는 복도를 서둘러 뛰어 플랫폼으로 향했어요. 모든 세부 사항이 속도와 효율성을 위해 설계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디지털 화면에는 다음 열차가 도착하기까지 남은 시간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고 실제로 열차의 노선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지도도 있었어요. 마치 미래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느낌이었어요. 모든 순간이 세심하게 계산되는 것 같았어요. 제가 관찰할수록 서울의 진정한 속도 본질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곳의 속도는 서두르거나 부주의해서가 아니라 매 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거리, 지하철, 그리고 낯선 사람들과의 짧은 만남까지도 모두 엄청난 규율과 배려가 깃들어 있었어요. 마치 모든 배우들이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하나하나의 움직임이 중요하게 연출되는 완벽한 공연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지하철에서 내린 후 호텔로 걸어가면서 저는 서울 사람들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그들의 효율성에 대한 뚜렷한 집중과 서로 돕고자 하는 마음씨 덕분에 이 빠른 속도가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두에게 최고의 모습을 끌어내는 삶의 방식임을 느꼈어요. 처음 가졌던 의심이 점차 사라져갔어요. 이 생동감 넘치는 도시에서는 혼란이 아닌 기술과 전통,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아름다운 조화가 있었어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는 서울에서의 남은 여정이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선사할지 기대감으로 가득 찼어요. 이 믿기 어려운 도시와 그 놀라운 속도의 비밀을 더 많이 알아가고 싶었어요. 제 서울에서의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고 매 순간이 저에게 귀중한 가르침을 줄 것이라는 자신감과 열정을 느꼈어요. 이곳 사람들의 효율성에 대한 집중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의 노력과 세심한 계획을 통해 다듬어진 삶의 방식임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이제는 이 시스템에 진정한 강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에서의 여정이 한층 더 극적인 순간을 맞이했어요. 이번에는 서울 강남으로 향했어요. 강남은 바쁜 직장인들과 첨단 기술 기업들이 몰려있는 곳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직접 경험해 보고 싶었어요.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건물 안에서 저는 유명한 컨설팅 회사의 CEO, 이 대표님을 만났어요. 이전에 만났던 자유로운 스타일의 리더들과는 달리 이 대표님은 단정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저를 맞이하셨어요. 그는 악수와 따뜻한 미소로 인사하며 말했어요. 우리 회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힘이 있었고 마치 더 큰 세계로 초대받은 기분이 들었어요. 우리는 커다란 창문으로 자연광이 쏟아지는 밝고 넓은 회의실에 앉았어요. 벽에는 다양한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보여주는 차트와 그래프들이 걸려 있었어요. 이 대표님은 한국의 회사들이 어떻게 단 일주일 만에 신제품을 개발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저희 나라에서는 몇 주 아니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믿기 어려웠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1분 1초가 소중합니다. 무조건 빨리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거죠. 저는 그의 말을 집중해서 들으면서 한국의 빠른 속도에 대한 제 의심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회의실 안은 강한 에너지와 결단력으로 가득 찬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 대표님의 이야기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 사례로 뒷받침되고 있었어요. 그는 한국과 미국에서 제품이 개발되는 속도를 비교한 차트를 보여주었어요. 그 수치는 놀라웠어요. 저는 한국 시스템이 단순한 속도가 아니라 철저한 계획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한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이 놀라운 효율성을 만들어낸 사람들에게 존경심이 생겼어요. 그날 오후에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박서연 씨를 만났어요. 그녀는 젊고 활기차며 아이디어가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팀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특별한 집중 모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고 설명했어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불필요한 방해 요소를 차단할 수 있어요. 저희는 온전히 업무에만 집중해서 1시간 동안 일반적인 8시간 분량의 일을 해낼 수 있어요. 그녀는 자부심 가득한 눈빛으로 자신의 일을 설명했어요. 그녀의 열정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 대표님과 박서연 씨와의 만남은 저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본 빠른 속도가 단순한 조급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열정, 노력 그리고 체계적인 계획이 만들어낸 결과였어요. 저는 이 대표님이 회사가 큰 위기를 겪었을 때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을 유심히 들었어요. 이미 시장에 출시된 제품에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겼을 때 팀원들이 패닉에 빠지는 대신 신속하게 협력하여 해결책을 찾아냈다고 했어요. 회사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문제를 해결했고 결과적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꿔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순간 한국의 진정한 정신을 본 것 같았어요. 강한 회복력, 혁신적인 사고, 그리고 단결된 팀워크가 만들어낸 놀라운 결과였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깊이 감동했어요. 처음 한국에 올 때는 이 빠른 속도가 실수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매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앞을 내다보며 철저하게 준비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함께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들의 업무 방식은 단순히 속도가 아닌 시간을 가치 있게 활용하는 방식이었어요. 효율성과 배려가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그날 건물을 나설 때 저는 가슴이 벅차고 희망이 가득 찬 기분이었어요. 강남에서 경험한 위기와 극복의 순간이야말로 한국 정신의 핵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사람들의 협력과 스마트한 사고방식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직접 보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여정이 예상하지 못한 지혜와 강인함을 제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는 더욱 열린 마음으로 다음 모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고, 이 놀라운 나라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생각에 가슴이 설레었어요. 서울의 일상 속 놀라운 속도를 경험한 후, 이 도시와 그 사람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비결을 더 깊이 알아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빠른 속도는 단순한 현대적 아이디어가 아니라 오랜 세월 쌓아온 결과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명 대학을 방문하여 사회학 전문가인 김 교수님을 만나 뵙기로 결심했어요. 어느 맑은 아침, 저는 대학 캠퍼스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캠퍼스는 평화롭고 아름다웠고, 형형색색의 나무들과 학생들이 걷고 대화하는 깔끔한 산책로가 인상적이었어요. 무엇을 배울지 기대와 함께 약간의 긴장도 느꼈어요. 김 교수님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교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와 친근한 악수로 저를 반겨주셨어요. 교수님 눈에서는 지혜가 빛났고 차분한 말투 덕분에 저도 금방 편안해졌어요. 김 교수님께서는 한국의 역사를 아주 간단한 말로 설명해 주셨어요. 카이어스 씨, 한국이 빠른 이유는 사람들이 늘 서두르기 때문이 아니라 매 순간의 소중함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옛날 한국이 전쟁, 경제 위기, 자연재해 같은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그런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치고 철저히 계획하며 한순간 한순간을 아끼며 살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교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고 그 어려운 시절이 어떻게 나라를 형성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했어요. 교수님 눈에서 한국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교수님께서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과 오늘날의 활기차고 현대적인 서울을 비교한 차트와 오래된 사진들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진들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과거의 부서진 건물 사진과 현재 반짝이는 고층 건물, 분주한 거리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단기간에 나라를 재건한 것이 단순히 빨리 움직인 결과가 아니라 생존과 희망을 위한 노력의 결과임을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또한 김 교수님께서는 한국 생활의 모든 부분이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도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는 역사를 통해 배웁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알기에 한순간도 낭비하지 않아요. 라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방식부터 일상 업무를 관리하는 방법까지 모두가 시간에 대한 깊은 존중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졌어요. 교수님의 말씀이 너무 진실하게 다가와서 제가 왜 곳곳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속도를 목격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대화를 나누는 동안 김 교수님께서는 저에게 제가 처음 지하철 시스템을 봤을 때의 느낌이나 역에서 도움을 주신 친절한 분을 만났을 때의 기분을 물어보셨어요. 저는 처음에는 놀라움과 약간의 압도감을 느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순간들이 한편의 큰 이야기, 즉 회복력과 배려의 이야기의 일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교수님께서 해주신 부드러운 질문들이 저로 하여금 역사와 일상생활 사이의 연결고리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들어주셨어요.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회의실은 존경과 감탄이 가득 찬 분위기로 채워졌어요. 김 교수님께서는 한국인들이 서두르는 이유가 부주의에서가 아니라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신속하고도 신중하게 행동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강조하셨어요. 교수님의 말은 단순하지만 강력했어요. 저는 서울거리에서 열심히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눈앞에 선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목격한 빠른 속도는 단순히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강인함과 단결의 상징임을 깨달았어요. 우리 만남이 끝날 무렵 저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꼈어요. 교수님께 소중한 통찰을 나눠주셔서 그리고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렸어요. 저는 교수님 연구실을 나서면서 많은 새로운 생각들과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안고 나왔어요. 이제 저는 한국의 속도가 단순히 기술이나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생의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역사의 결과임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캠퍼스를 걸으며 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김 교수님께서 전해주신 교훈들은 평생 제 마음속에 남아 이 빠르게 움직이면서도 배려하는 나라에서 매 순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줄 거예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기쁨과 씁쓸함이 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많은 것을 배우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남산 서울타워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이곳은 서울 전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멋진 전망을 제공하는 곳이에요. 저는 높은 곳에서 서울을 바라보며 이 빠르고 효율적이며 배려 깊은 나라의 모든 조각들이 어떻게 어우러져 있는지 이해하고 싶었어요. 타워에 도착했을 때 시원한 바람과 도시의 밝은 불빛이 제 눈에 한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까지 올라갔고 문이 열리자마자 가슴이 두근거리는 파노라마 풍경을 만났어요. 밤하늘 아래 반짝이는 고층 건물들, 차와 사람들이 강물처럼 흐르는 분주한 거리, 그리고 그 혼잡 속에 한 점의 평화를 더해주는 작은 공원들을 보았어요. 그곳에 서 있으니 저는 작아진 기분과 동시에 이 도시에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벤치에 앉아 잠시 눈을 감고 모든 풍경이 제 마음속에 스며들도록 했어요. 인천공항에서 처음 내딛었던 발걸음, 지하철에서의 놀라움, 이 대표님, 박서연 씨, 그리고 김 교수님과 나눈 감동적인 대화들이 마치 영화처럼 제 기억 속에 되살아났어요. 이곳 사람들은 어려움을 기회로 바꾸었어요. 그들의 속도는 강한 정신과 단결의 상징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혼자 속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처음에 의심과 약간의 무시하는 마음으로 이 빠른 문화를 바라봤었는데 이제는 매 순간이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여기서의 속도는 철저한 계획,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어우러진 결과예요. 그 말을 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어 제 생각을 적기 시작했어요. 배운 모든 교훈과 마음을 울린 모든 이야기를 잊지 않기 위해 글로 남겼어요. 한때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던 제가 이제는 효율성과 단결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게 된 과정을 적었어요. 위기의 순간에도 한국 정신이 신속하고 세심한 행동으로 빛났던 순간들을 기록했어요. 글을 다 쓰고 나서 다시 한번 서울을 바라보았어요. 현대적인 고층 건물들과 전통의 매력이 어우러진 도시는 밝은 미래의 약속을 속삭이는 듯 했어요. 저는 제 마음의 일부를 이곳에 남기고 동시에 한국의 일부를 저에게 데려간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배운 교훈들은 영원히 제 마음속에 남을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타워에서 내려오면서 저는 새로운 목표 의식을 느꼈어요. 제 한국에서의 여정은 단순히 빠른 사회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모든 어려움을 성장의 기회로 바꾸는 사람들의 힘을 이해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정신을 집으로 가져가고 싶었어요.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하고 함께 노력하며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싶었어요. 그 마지막 저녁빛 아래에서 저는 계속 배우고 성장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한국은 제게 마음을 바꾸면 뜻밖의 곳에서도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남산 서울타워를 떠났고 앞으로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더라도 준비되어 있다는 자신감을 느꼈어요. 한국에서 배운 교훈들은 이제 제 일부가 되었고 이 놀라운 나라의 밝고 빠르며 배려 깊은 정신을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